8. 분석. 승기를 분석할 것인가? 감으로 잡을 것인가? 쉽지 않다. 분석해야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감의 정치를 통해 대권을 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생존 경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에 의존할 수 있을까? 손자는 철저히 경험 분석주의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월나라의 군대가 비록 많지만 이것 역시 어떻게 필승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자면 승리는 만들 수 있으니 설사 적이 무리를 이루었을지라도 싸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에랴. 적정을 분석 판단하여 작전의 득실을 알고 적을 자극시켜서 작전 행동의 일정한 규율과 방식을 알고 군형을 드러내도록 하여 그들이 포진한 지형이 전투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알고 적을 건드려 그 힘을 시험해 봄으로써 그들의 병력 부서의 허술한 곳과 충실한 점을 알아낸다. 분석만 잘하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적으로 하여금 나하고 싸우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가 제시하는 4분석법은 책지, 작지, 형지, 각지법이다. 책지는 분석을 통해 적과 나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것이다. 작지는 상대방의 동정을 알기 위해 행동을 취해보는 것이다. 형지는 살고 죽는 땅이 어디 있는지 알도록 형세를 취해보는 것이다. 각지는 유부족을 알기 위해 정찰하고 찔러보는 것이다. 장자 외편 거엽에 보면 재미있는 비교가 나온다. 최고의 도둑에게 도둑질에도 도가 있는가 무리가 묻자 대답하길 당연히 그런 것이 있다 하고는 어림잡아 계산해보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고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기고 나올 때는 뒤에 나오는 것이 의리고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지혜고 잘 나누는 것이 어짐이니 이 오도 성, 용의, 지인이 없다면 유능한 도둑이 못 된다고 했다. 도적질도 분석한다. 오늘날 기업 경영에는 스탠포드에서 개발된 장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하나로 묶어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분석해보는 기법으로 스워트가 있다. 손자 입장에 대입하면 허실론과 이해론에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분석법으로는 법과 한비자의 오찰간수 있다. 1.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관청법이다. 측근들은 항상 군주에게 모든 상황을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간접적인 인물평가와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주가 직접 보고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공자도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해도 직접 보고 판단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해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주관적 판단을 강조했다. 내가 모든 평가의 주체가 돼 직접 보고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변에 국회된 인물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충고다. 2.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안으로 우열을 가리는 일청법이다. 전체를 보면 개별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판단하라는 뜻이다. 제나라 선왕은 우무라는 악기 연주를 좋아했다. 특히 합주를 좋아해 300명이나 되는 합주단을 거느렸다. 남각이라는 연주자는 연주 능력도 없으면서 합주단에 끼어 최고 연주자라고 자처하며 월급을 받았다. 오늘날의 프리라이더, 즉 무임승차 직원이었다. 그런데 선왕의 뒤를 이은 민왕은 합주를 좋아하지 않아 한 사람씩 독주를 시켰다. 일청법으로 연주자들을 평가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남각은 자신의 무능함이 탄로날까봐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에 도망을 갔다. 전체를 보기보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주목하라는 이야기다. 3.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며 상대를 시험하는 협지법이다. 한나라 왕소우는 신하들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해 손톱을 깎다가 거짓으로 잘린 손톱이 없어졌다며 불길한 징조라고 신하들에게 찾게 했다. 측근들이 방안을 다 뒤졌지만 없는 손톱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때 어느 신하가 자기 손톱을 끊고는 찾았다고 외쳤다. 소우는 이런 방법으로 측근들의 마음을 시험했다. 4. 사실과 상반된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는 도언법이다. 예를 들어 하늘의 달을 보고 해라며 소리를 지를 때 누가 그 말에 동의하는지 보고 신하들의 진실함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5. 상반된 입장에서 동기를 찾는 반찰법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잘 따져서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다. 한나라 희우가 목욕하다가 욕조에서 돌을 발견했다. 희우는 욕조 담당을 혼내지 않는 대신 욕조 담당이 파면되면 그 뒤를 잇게 될 호임자를 불러 죄를 다그쳤다.
그자는 욕조 담당관이 파면되면 결국 자신이 그 자리를 맡으리라는 생각에 욕조에 돌을 넣었다고 실토했다. 보이는 상황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찾아내 역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한비자가 제시하는 이 5가지 인물 판단법에는 군주가 어떻게 신하들의 능력과 마음을 알아내 그들을 적절히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그들의 능력과 진실성을 파악해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볼 만한 이야기다. 부하 직원들의 능력과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은 리더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분석하여 끝에 이른 조직의 모습은 어떨까?